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결단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올리는 문제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중대한 쟁점입니다. 청년 세대, 노인 세대 간 세대 갈등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야의 지지 기반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복지 방향에 관한 의제이기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총력을 기울여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력을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새정치연합이 분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5월 8일에 있었던 일, 바로 그겁니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4.29 재보선 완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도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 끝나자마자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 최고위원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공갈치지 말라, 더 자중자애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주 최고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문재인 대표는 주 최고위원을 만류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그때 유승희 최고위원은 또 분홍색 상의를 입고 와서는 봄날은 간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학급 회의 장면이 아닙니다. 제1야당, 다음 집권하겠다는 정당, 한때 집권했던 당의 최고 지도부 회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정확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를 잘 보여줍니다. 세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당 대표는 최고위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다. 두 번째, 계파가 다른 최고위원들끼리 죽고 사자 싸우고 있다. 세 번째, 눈앞에 당이 난장판인 걸 알면서도 그걸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이 망가지든 말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를 부른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입니다.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최고위원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을 공격하는 방식과 절차의 문제를 떠나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판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재보선이 끝나고 첫 번째 비공개 회의 때였다. 본인이 말을 하기를 사퇴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그때 나도 사퇴하고 싶은 심정 공감한다고 말을 했다. 그런데 그런 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있다 보니까 본인이 또 어느 매체와 이야기를 하는데 사퇴하겠다는 듯이 얘기를 한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주 최고위원을 만나서 최고위원님 사퇴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 최고위원이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둘이서 그 기사를 링크해서 사실이 아니다, 사퇴는 사실이 아니라는 트위터도 같이 썼다. 그리고 나서 비공개 의총에서 또 사퇴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의원들이 다 만류를 하니까 사퇴하지 않겠다고 번복을 했다.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의총이 끝나고 나서 주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다가는 사퇴하겠다고 쓴 거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뭐냐? 사퇴 카드로 계속 당 단합 해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광주 선거 패배를 얘기하는데 본인이 광주 담당을 책임진 최고위원이었다. 선거 전날에도 주 최고위원은 광주는 이긴다, 계속 이렇게 주 최고위원 본인이 얘기를 했다. 그럼 본인이 책임진 지역이 패배했으면 본인이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지 뜬금없이 친노 패권주의를 얘기하는가. 패배가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패배인가. 당 내부 경선이라면 그런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국민 유권자들이 선고하는 거 아닌가. 여당을 잡지 못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지 왜 친노 패권주의 심판인가. 그럼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면 야당 승리가 아니라 친노 패권주의의 승리인가.
주 최고위원은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자, 이게 정청래 최고위원이 밝힌 주 최고위원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을 보면은 일단 주 최고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번복하고 나서 다시 사퇴를 거론하고 이런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실제 사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사퇴론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목받고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사퇴론의 불씨를 살려놓음으로써 당대표를 계속 흔드는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준 겁니다. 사퇴할 생각이라면 깨끗이 사퇴하든지 아니면 아닌 것이지 왜 이런 줄타기를 합니까? 주 최고위원이 이렇게 하니까 사퇴론에 대한 진심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주 최고위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당 지도력이 그만큼 허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새정치 당대표는 다 허약 체질입니다. 새정치는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럼 그 당대표를 흔듭니다. 그러면 그 당대표를 사퇴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비대위를 운영하고 비대위를 거쳐서 새 당대표를 세우고는 또 새로 스스로 세운 당대표를 또 흔드는 것,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왔습니다. 이런 나쁜 버릇을 이젠 새정치연합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당대표로 선출했으면 당대표는 당대표인 겁니다. 이번 사안과 상관없이, 그리고 문 대표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와 상관없이 야당에는 당대표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가 매우 부족한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의 문제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주승용 최고위원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 해도 지도부 일원이 다른 지도부 일원에게 공개 회의에서 공갈치지 말라고 이렇게 인신 공격하는 건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와 동료적 유대감으로 당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처지인데 이렇게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말로 상대를 짓밟는 폭언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부 당원과 김동철 의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을 출장 조치해야 된다,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과로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동료 최고위원을 공격하면 공격 내용이 아니라 공격하는 방식 때문에 공격하는 자의 인격적 정치적 자질을 의심받게 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격한 것은 주승용 최고위원 개인이지만은 실제 공격 효과는 그게 아니라 친노 세력, 문재인 당 대표, 당의 리더십을 훼손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를 붕괴 상태에 빠뜨리는 게 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역 공격수를 자처하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격하는 것은 실제 박근혜 정부나 여당이 아닌 야당입니다. 이런 야당을 누가 지지해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공격은 정치 혐오, 정치적 냉소주의를 유발을 하고 한국 정치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이렇게 정치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야당이 할 일입니까? 야당이 지금 이럴 때입니까? 이번 사태로 확인된 새정치연합의 문제 3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의 성장과 발전이 아닌 개인이 우선하는 당이라는 겁니다. 자, 유승희 최고위원이 미리 준비한 분홍색 옷을 입고 노래를 했습니다. 설사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해도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최소한의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최고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야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매일 회의를 해서 그날의 의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날 논의된 것은 바로 그날 그 나라 전체에 확산이 되고 시민들이 의견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를 개인 이미지 제고의 장이거나 개인 정치쇼의 기회로 이용하는 건 공공의 역할을 사유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당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각자 도생하는 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당을 죽이며 내가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당을 죽이는 행위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런 지도부가 당을 살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 구성원들은 한마디로 우연히 한 집에 사는 곤충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안에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개미 이런 여러 가지 곤충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각 곤충들은 결코 함께 살기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적도 없고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하자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 살 곳을 찾아왔을 뿐이고 어쩌다가 한 집에 거주하게 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나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서로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한 집안 식구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더 좋은 거처가 생기면 각자 알아서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가면 그만입니다. 새 집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역시 그 새 집에서 다시 만난다고 해서 전에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무슨 연대감 동료의식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있을 리가 없겠죠. 세 번째는 문재인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과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에도 불구하고 당 상황은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문재인 당대표가 친노 좌적으로 남을 건지 대권 주자로 남을 건지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을 출당 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사퇴 고수하겠다 계속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 대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나 김한길 전 대표가 문재인 당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 대표를 사퇴하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친노 패권 타파하라 뭐 그런 요구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문재인 당 대표도 개파의 좌장으로 있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는 아직 이런 원칙을 표명하는 것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 대표 리더십으로 보았을 때 이런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 대표의 정치 경력이 짧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문 대표는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끊고 맺는 게 정치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문 대표에게는 그런 덕목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측근을 읍참마속하든가 친노 핵심 배제를 실천하든가 해야 하는데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을 배제할 때 아마 문재인 대표는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것을 손에 놓고 큰 것을 손에 쥔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당 전체를 장악하는 야심을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당 문제를 문 대표가 다 해결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문재인 리더십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원 각자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 규율 부재가 있고 최고위원들의 자질 문제도 있고 당 구성원의 한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 해결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지금 뭔가 해야 합니다. 이대로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적어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눌러앉아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문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제시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로서 당을 계속 이끌고자 한다면 왜 자신이 계속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그 정당성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행동을 통해서 사실상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 고개를 넘지 못하면 대선 꿈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표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문 대표는 이번에 뭔가를 보여주고 이 고개를 무사히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까요? 이대근이었습니다.